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투유맘이에요. 오늘은 아버지가 남긴 유물과 반쪽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자. 잘자. 구독, 좋아요, 알리기. 아버지가 남긴 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세 아들에게 유물을 남겼어요. 맷돌과 대나무 지팡이, 장구와 표주박이었지요. 세 아들은 3년 뒤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 유물을 들고 세상 구경을 떠났어요. 맏아들은 맷돌을 들고 길을 나섰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자 맏아들은 호랑이를 피해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잠을 잤어요. 한참 뒤 맏아들은 두런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내가 보물을 가질 테니 너는 돈을 가져. 싫어. 나도 보물을 가질 거야. 맏아들이 보니 도둑 2명이 서로 보물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다투는 소리였지요. 맏아들은 도둑들을 놀래주려고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자 조용한 산속에서 맷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지요. 아이고, 천둥 소리다! 도둑들은 맷돌 소리를 천둥 소리로 알고 보물과 돈을 몽땅 버려둔 채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맏아들은 도둑들이 버리고 간 보물과 돈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무덤 옆에서 자다 도깨비 소리에 깼어요. 해걸님, 오늘 밤 김부잣집 딸의 혼을 가져올게요. 도깨비가 나쁜 짓을 할 생각인가 봐요. 둘째 아들이 얼른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게. 그런데 해골님, 목소리가 오늘 좀 다르네요. 자다 깨서 그러네. 못 믿겠으면 내 머리를 만져보게. 도깨비는 둘째 아들이 내민 표주박을 이리저리 만졌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니 맞네요. 이번에는 칼을 내밀어 보세요. 둘째 아들은 대나무 지팡이를 쑥 내밀었어요. 칼이 가늘고 살이 없는 걸 보니 맞네요. 제가 얼른 김부잣집에 갔다 올게요. 도깨비는 잽싸게 마을로 내려갔어요. 도깨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김부잣집 딸의 혼을 자루 속에 넣어 돌아왔어요. 그때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늘 밤에 다시 올 테니 이 자루를 잘 갖고 계세요.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서 자루를 놓고 사라졌어요. 둘째 아들은 곧장 김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따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내 딸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 다 주겠네. 둘째 아들은 딸이 혼이 든 자루를 열어 딸의 코 밑에 갖다 대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둘째 아들은 김부잣집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장구를 물려받은 막내 아들은 장구를 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장구를 치며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숲속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장구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호랑이는 마을에 이를 때까지도 막내 아들의 장구 소리에 춤을 추었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춤을 추네. 춤추는 호랑이 소문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님은 막내 아들을 궁궐로 불렀어요. 참으로 신기하도다. 그 장구와 호랑이를 내게 팔아라. 춤추는 호랑이를 본 임금님이
말했어요. 이 장구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물입니다. 어떤 금은 보화를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효심에 감동해 큰 상을 내렸어요. 어느새 3년이 지나고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세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물로 큰 복을 받은 세 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더욱더 의좋게 지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물 이야기는 분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화려하고 좋은 것만 찾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나를 파악하고 그에 어울리게 생활하면 지혜가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도 알아볼까요? 안분지족, 편안할 안, 나눌 분, 알지, 발족.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안다는 뜻이에요. 반쪽이. 어느 마을에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간절한 기도 끝에 아들 셋을 낳았지만 막내 아들은 눈도 하나, 귀도 하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내 아들을 반쪽이라고 불렀어요. 반쪽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루는 마당에서 쿵 소리가 나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반쪽이가 제 몸보다도 큰 나무찜을 마당에 내려놓는 소리였지요. 저 큰 나무찜을 혼자 지고 왔니? 네, 아주 가벼워요. 마음 착한 반쪽이는 힘도 세었어요. 그러나 반쪽이의 두 형은 반쪽이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반쪽이와 나무를 하러 간 맏아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고는 혼자 산에서 내려갔어요. 반쪽이 넌 거기서 살아라. 어머니는 혼자 돌아온 맏아들에게 물었어요. 반쪽이는 어쩌고? 너만 혼자 왔니? 반쪽이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놀려요. 그래서 산속에 버리고 왔어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반쪽이. 어머니가 반쪽이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할 때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반쪽이가 통째로 뽑아온 나무를 마당에 심는 소리였지요. 이제 더울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세요. 반쪽이는 가족을 위해 나무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총각이 된 반쪽이는 과거를 보러 가는 두 형을 쫓아갔다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어요. 호랑이 가죽이 탐이 난 박영감은 반쪽이에게 내기에서 자기를 이기면 딸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내기에서 진 박영감이 딸을 주지 않자 반쪽이는 며칠 내로 딸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어요. 반쪽이는 어머니에게도 알렸어요. 어머니, 곧 제 색시를 데려올게요. 잠도 자지 않고 딸을 지키던 박영감네 사람들은 결국 3일째 되던 날 모두 골아 떨어졌어요. 반쪽이는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의 옷고름을 서로 묶어 놓았어요. 박영감의 상투는 문고리에 묶었지요. 부인의 손에는 나무 방망이를 묶고 그 앞에 놋대야를 매달았어요. 반쪽이는 박영감 딸을 자루에 넣어 메고 나가면서 반쪽이가 딸을 데려간다 하고 외쳤어요. 반쪽이 소리에 잠이 깬 하인들은 일어나려다 서로의 옷고름이 묶여 있어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박영감은 벌떡 일어나다 상투가 획 잡히자 반쪽이가 붙잡은 줄 알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부인은 놀라서 허둥대다
나무 방망이로 놋대야를 마구 두들겼지요. 반쪽이는 급히 도망치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땅에 얼굴을 찍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자루가 열리자 박영감 딸이 몸을 쑥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도련님이라고요? 반쪽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영감 딸을 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냇가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물에 비친 반쪽이 얼굴이 눈도 2개, 귀도 2개였어요. 반쪽이가 넘어지면서 허물이 한꺼풀 벗겨진 거예요. 본래 반쪽이는 하늘나라에서 살았는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짓고 벌을 받아 반쪽이로 태어났어요. 반쪽이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했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박영감 딸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도련님을 뵙게 되었군요. 박영감 딸은 오랫동안 반쪽이를 기다렸어요. 밤마다 꿈속에 반쪽이가 나와서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얼마 뒤 둘은 결혼을 했어요. 반쪽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벼슬에도 올랐어요. 반쪽이 어머니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반쪽이를 찾으면 아주 멀리 세상 구경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박영감의 훌륭한 사이가 반쪽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답니다. 반쪽이 이야기는 당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애는 몸이나 마음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면 장애인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도 알아볼까요? 위풍당당, 위엄위, 바람풍, 집당, 집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떳떳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위풍당당한 토요맘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